영웅들의 마지막 미소입니다.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는데요. 순직한 이영석, 박수동, 조우찬 소방관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합동 연결식장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하종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결식장에 참석했어요.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대통령께서 원래 저 연결시가 9시에서 11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중에 9시 한 20분쯤 오셔가지고 다 끝날 때까지 1시간 40분 동안 거의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그 연결식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소방관들이 이제 숨지게 된 경우가 결국은 그 안에 누군가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3분이 숨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또 뭐 유가족 위로를 하려고도 갔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또 대통령이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최근 5년 동안 화재 진압하다가 숨진 소방관이요. 거의 뭐 매년 몇 명씩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 5년 동안 거의 뭐 소방 그 화재 하면서 그 숨진 사람이 그 화재로 인한 숨진 사람은 소방관 필요에 포함해가지고 한 50명 되는 거 알면 매년 1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창고가 대형화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방관 인력도 확충해줘야 되고 여러 물류창고가 갈수록 대형화되면 어떤 식으로 설비를 해야 될지 정부가 알아서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만 나왔지 진행은 안 됐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저는 전 지사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결식을 마친 3명의 소방관들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오늘 한신문 1면에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은 순직한 이형석 소방경이 다른 소방서 동료와 지역 의용 소방대원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6일 오전 7시 21분에 공유한 사진입니다. 화재 현장에 다시 투입되기 1시간 47분 전인데요. 전날 밤 11시 46분쯤 발생한 화재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하다가 짧은 휴식 시간에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소방관들의 마지막 사진이 됐습니다. 네. 단체 대방을 통해서 이영석 소방경은 화재 현장에 투입됐음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0시 17분 대응 1단계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지인은 조심해라. 밤이니까 인명피해는 없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영석 소방경이 아직까지는 인명피해 없다라고 했지만 내부에 더 있다는 얘기도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요. 또 다행히 탈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탈 게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다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침 6시 32분쯤에 큰 불길은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이 안에는 물류창고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물건들도 많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소방관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잔불 처리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아침 9시에 잔불 처리하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더 탈 게 없는 거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길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가서 잔불 처리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길이 나오다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걸 피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참사를 당하게 된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대원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잔불 처리해서 깨끗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숨어있던 불길이 다시 새어나오는 바람에 저런 인명피해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런 모습 정말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사진 보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쉴 수가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쪽잠을 자고 이러면서 화재를 대응하는 저분들이 더 이상은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잠깐 쉬는 사이에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언론에는 또 순직한 소방관의 산소통 사진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린 산소통 사진을 보면 당시 마지막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구조할 대상이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소방관들을 투입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방당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출한 작업자들이 추가로 작업자가 안에 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편 공무원 노조에서는 오히려 반복되는 어떤 무리한 지난 명령이 실제 문제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종대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현장에 있는 책임자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현장 이제 투입된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거기에 지금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소방관이 만약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숨지는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제대로 소극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해보라 이런 얘기 하는 거를 탓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물류창고 거기 7층짜리입니다. 지하 1층짜리 엄청 큰 물류창고예요. 갈수록 우리나라 전체 창고가 23,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물류창고만 4,700개. 물류창고는 대부분이 다 큰 창고들이에요. 예. 층고만도요. 이 지금 여기 한 3층 좀 넘잖아요. 스튜디오니까 좀 높은 자리잖아요. 예. 근데 물류창고는 보통 8m예요. 한 층이. 한 층이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자재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AI가 해서 가도록 막 3층, 5층 이렇게 돼서 쌓아놓기 때문에 통로도 아주 비좁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스프링쿨러도 건식에서 일반식에서 습식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대형 선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고 소방관을 확보하지 못한 게 더 큰 문제지 현장에서 있는 책임자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뭐 문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이죠. 지난해 6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진입했다가 불길이 다시 살아나서 고립됐던 소방관 한 명이 결국 순직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방관 5명 중 2명이 탈출을 했지만은 3명은 다시 살아난 불길에 순직을 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는 건물 외벽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온재에서 급격히 불길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물류창고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건 물에 너무너무 잘 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네. 이걸 좀 저렴한 가격에 큰 대형 물류센터를 짓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만들어지는 것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낸다고 저는 보고요. 네. 필요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물건들이 적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또 하나는 냉동식품들을 저장하는 건 LPG 가스통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냉매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폭발성의 위험성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소방당국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이런 물류센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 작업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경찰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6개 회사 12곳을 압수수색 진행했는데 하종대 기자, 예.
경찰 수사 앞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뭐 이제 과연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했느냐, 뭐 그다음에 과연 이 겨울에 하다가 뭐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걸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도 당연히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행정 당국이 과연 이런 창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방관들을 확충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하정대 기자가 얘기했던 소방관 화재 사망 숫자는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그건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